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모처럼 상승을 보여줬죠. 코스피는 0.97%, 코스닥은 2.6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역시 한국 증시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델타 변이 확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페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을 했는데 S&P 500 지수에 포함된 11개의 섹터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델타 변이와 테이퍼링 등의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인데요. 확실히 한국이나 중국 등 이머징 마켓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시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미국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해서 다소 완화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연방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 확산 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다소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런 테이퍼링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모처럼 만에 훈풍이 불었고, 자,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특히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는 5.14%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연일 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와 AMD 등 팹리스 업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TSMC와 마이크론,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이 반도체 생산 기업과 장비 관련주들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 지수는 이런 모든 기업들의 주가 상승 평균 지수이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의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의 30개가 넘는 다양한 이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반도체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종목 내에서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단기간으로 보면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개별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 시에는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정말 답답한 마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고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마이크론과 대만의 난야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지난해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PC와 스마트폰 등의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났었고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또한 급증을 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현상이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승하던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또한 하락세로 꺾이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른 관련 기업들 전반의 그런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뒤늦게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 ETF를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함께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던지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 투자 시에 이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장기 투자 시에 삼성전자만한 주식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다만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자, 왜 제가 미국 반도체를 강조하냐면
현재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그 비중은 더욱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미국이 세계 1등이고 엔비디아, 퀄컴, AMD 등 최고의 팹리스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TSMC와 인텔, 마이크론 등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ASML 등 최고의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꾸준히 상승을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함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오늘 미국 GM의 전기차 추가 리콜 악재로 인해서 LG화학이 무려 11.14%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전지 관련 ETF들이 모두 하락으로 끝이 났는데요. 자, LG화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들이 1.88%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LG화학의 비중이 가장 적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0.71%로 가장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LG화학 개별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지난번에 SK이노베이션의 분사 이슈로 인한 하락처럼 그런 멘붕이 올 만큼의 하락폭이 컸을 텐데요. 그나마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에 함께 투자를 하는 다른 종목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ETF의 안정성을 확인했고요. 세계 1, 2위의 이 배터리 공급 업체지만 이런 악재가 언제 또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ETF 투자가 나아 보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 시에는 더욱더 말이죠. LG화학의 이번 리콜 비용은 약 1조 1724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전 리콜 대상 차량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GM볼트의 리콜 비용은 총 18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 분사 이슈가 있는데 다소 부담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의 큰 그림에서는 변동성 정도로 보여지고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죠. CATL이 최근에 10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밝히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CATL에 공급을 하고 있는 2차전지 소부장 업체들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또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 2차전지에 주목을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CATL은 올해 200GWh 정도의 배터리 생산량에서 2025년에는 660GWh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CATL의 공격적인 증설에는 2차전지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현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초에 8.4%였던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이 지난달에는 16.4%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황구시보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30에서 40%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 등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수급 못지않게 배터리 대란도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고 올해가 바로 그 성장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전기차의 충전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 교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의 최대 문제점인 배터리 충전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배터리의 충전 방식에 이어서 교환 방식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4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기는 각각 6만 5천여 곳과 187만 대에 달할 만큼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충전소와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배터리 교환 방식을 채택하고 차량 공유 기업과 택시 업계에서 우선 적용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충전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충전 시간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한번 충전 후에 얼마를 달리는지도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300km 정도밖에 못 달린다고 해도 교환소에서 바로바로 교환해서 달리면 되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교환 방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차량 한 대당 하나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현재 시스템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보다 이 배터리의 성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산업의 변화를 잘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